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5월 4일 하면 한번 떠오르는 말이 있죠. 오사운동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말한다면 제1 천안문 사태가 되겠죠. 어, 물론 뭐 오사운동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에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그 세계 소방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방관의 날이 이제 11월 9일이죠. 왜냐하면 119이기 때문에 112 사람을 구하라 해서 119부터라는 그런 이제 어, 말이 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9일 날 소방관의 날을 기념을 하지만 세계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오늘 바로 5월 4일을 세계 소방관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해갖고 어, 소방관들의 어떤 그 노고와 희생 그런 걸 기리는 그런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소사를 이제 보니까 오늘이 그 영국 그 대처 수상이 취임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대처 수상하면은 출애 여인으로 알고 있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영국이라는 사회가 소위 그 이제 복지국가를 이렇게 쭉 국가를 해오다가 그러니까 케인즈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가를 쭉 관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뭔가 그 복지라는 어떤 함정이 빠져갖고 국민 모두 사회 전체가 이게 나태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능률이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발생이 되고 그걸 이제 이른바 영국병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갖고 바로 대처 영국 총리 수상이 그 영국 붕어병을 이제 치유를 했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시대 시기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사실 뭐 대처이즘과 레이거노믹스가 거의 그 유사한 그런 그 이념적 좌표를 갖고 있죠. 소위 그 신자유주의적 그 이제 이념이라고 해서 뭔가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복지를 줄이고 어떤 국가의 어떤 형태는 그 케인즈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거대한 그 정부 조직보다는 아주 작은 정부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제 국가가 아닌 시장에다 맡기는 그런 그 이제 이념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방관의 날, 세계 소방관의 날입니다. 그리고 대처영국 수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5월 4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이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있었던 그 이제 날이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해 제가 방송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좀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5월 4일은 세계 소방관의 날이네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11월 9일이에요. 119이기 때문에. 음, 하여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98년 호주의 대규모 산불에 5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이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소방관들이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날로 이 5월 4일 세계 소방관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이제 소방 관서를 그 이제 호출할 때 119를 돌리죠. 그래서 11월 9일이 소방의 날로 우리나라는 그 이제 돼 있습니다. 소방관의 날이 아닌 소방의 날로 정한되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를 두고 있다. 소방관의 날하고 소방의 날은 조금 이제 어, 그 이제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소방이라는 그 차원에서는 그냥 같은 얘기지만 소방관 하면은 이제 불 끄는 그, 소방관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관점이고 소방의 나라는 뭔가 그 이제 불이 나지 않게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의미의 기념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중한 생명을 보조해주는 가장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분들이죠. 소방관들은 그에 합당한 급여와 복지가 처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쓰는 소방, 구조, 응급 분야의 종사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국민들은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소방은 불 끄는 그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갔다가 뭐 전력에서 추락을 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구조를 해요. 뭔가 그 눈 오는 산 속에서 뭐 그 길을 잃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홍수가 났는데 물에 빠졌다든가 이럴 때 이제 그 구조대들이 이제 쫓아가는 근데 그 일도 이제 119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 분야가 있죠. 뭐 길 가다가 이제 사람이 뭐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바로 119로 부르죠 우리가. 글쎄요 최근에 그 연거푸조
아무튼 그 전철역 그 대부분 환승 계단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그 계단에서 이제 넘어져갖고 이제 쓰러지는 경우를 봤고, 그런 이제 주변 분들이 뭐 이제 막 연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응급 분야에 종사하는 그 119 대원이 이제 쫓아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가는 또 어디 갔더니 전철 그 출구에서 그다 에스컬레이터 올라와갖고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또 이제 119에 연락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봤는데 이 정말 참 그런 그 이제 응급 분야 이럴 때 정말 그 이제 119 대원들이 정말 어, 온몸을 아끼지 않고 이제 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제 애쓰시는 거예요. 저런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소방 불 끄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산불이 동시에 한 50건이 이제 막 발생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은. 물론 뭐, 불 끄는데 동원되는 그 뭐, 소방관들 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상봉사자도 그렇고, 정말 이제 다들 그 애를 썼는데, 정말 어떻게 하루 사이에 전국 50군데에서 동시에 산불이 나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그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이 있는데, 어, 모든 가능성 다 두고서 그 당국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영국의 그 대처 총리가 취임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대처 하면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영국 총리로서 초대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대처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거릿 힐러 대처. 대처가 이게 TH니까 대처인가 보네요. 이 발음이 참 어렵네요. 음, 그 1925년 10월 13일 생에 2013년 4월 8일까지 이제 어, 그 살았어요. 뭐 상당히 그 이제 70은 80, 한 90세 가까이 돼서 이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88세쯤 되나요? 우리 나이로 하면 뭐 90세쯤 되겠네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그러니까 11년간을 이제 영국 총리를 이제 지낸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보수당 당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보수당 당수 하면은 처칠이죠. 윈스턴 처칠 수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인데 그 보수당에서 이제 쭉 뭐 이제 당수들이 나왔었겠죠. 그런데 이제 1979년에 와갖고서 이제 여성으로서 보수당 당수가 된 거예요. 집권 후 긴축 재정을 실시하였고 물가 인상 억제, 소득세 감면, 소비세와 간접세 증가, 은행 금리와 이자율의 증가, 정부 규모 축소, 실력 성과 제도 도입, 민간 기업의 업무 간소화 등을 추진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흔히 우리가 이제 대처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처리즘은 그때 이제 동시대에 미국의 그 이제 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그 같은 그 개념이에요. 소위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그 국민을 이게 통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이 여러 부분을 살펴주고 뭐 이제 이런 국가의 어떤 그 역할이랑 뭐랄까 그걸 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많은 부분은 이제 시장에다 이렇게 시장 기능에 맡기는 그런 그 개념의 경제 정책 그런 그 이제 어떤 이념을 이제 실천했던 그 이제 지도자인데 그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영국의 그 어떤 복지국가로서 영국 그리고 그 케인즈주의가 이제 쇠퇴하는 그러니까 이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개입을 굉장히 그 극대화하는 그런 그 이제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이 이제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고 이게 뭐 그런 이념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죠 사실은 뭔가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타성이 젖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해주겠지 하고서 열심히 이제 근로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나태해지는 그런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영국병이라고 이제 대처소상은 이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병을 고쳐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그게 한 40년 전 얘기인데 음, 미국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영국에서 대처 총리가 나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서머빌 칼리지에서 법학과 화학을 전공을 했다. 아, 정말 법학하고 화학을 어떻게 전공할까? 전혀 분야가 다른데. 네 번째 보겠습니다. 1959년 보수당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정계에 입문했다. 59년에 이제 입문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그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1979년에 여성 총리가 되고 1982년에 포크랜드 전쟁을 아르헨티나 기억이 나요. 그 전쟁이. 제가 저때 이제 그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을 때인데 우리 그 교수님이 이 포크랜드 전쟁에 그 전쟁을 하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이제 무기 경쟁을 하는데 음, 그 소위 그 이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첨단 무기를 가진 영국이 당연히 이기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철의 여인, 아이언 레이디. 철의 여인으로 유명.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철의 여인이 있어요. 철의 여인이 있죠. 네. 저도 저 영화를 봤는데 상당히 그 비슷하게 생긴 그 이제 배우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 영화를 통해서 그 대처 수상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정말 아주 단호하고 정말 강인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의 여인이겠죠. 아이언 레이디. 그래서 1979년에 이제 그 집권을 했는데 어, 뭐 국가의 어떤 역할을 축소하려니까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죠. 역할이 적으니까 재정도 적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 인상은 이제 억제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업적들이 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거 뭐 일일이 다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은 긴축 재정을 실시를 해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게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어, 제가 그 한때 사업을 할 때 아버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안 쓰는 게 버는 것 이런 말씀을 늘 하셔갖고서 정말 안 쓰는 게 버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절약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일단 버는 거는 우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안 쓰는 게 돈이 되더라고요. 흥청망청 쓰면은 뭐 부가 자꾸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거니까 물론 쓸 때는 좋죠. 뭐 그러나 다 쓰고 나면 이제 굉장히 공허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물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그녀가 펼친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고 어, 나머지 기능을 시장에다 맡기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개인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능력이 이제 많이 발휘가 돼야 되겠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인 장벽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그 이제 개념이에요. 자, 인플레이션과 노사분기로 인해 침체된 영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즉 대처리즘을 내세웠다. 네. 그 영국이 그때 이제 음, 탄광 노동자들이죠. 뭐 하면 이제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뭐 전부 해고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통령. 그때 그 미국은 정말 그 우리나라는 고속버스 이런 걸로 많이 움직이지만 미국은 비행기 아니면 참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거리 워낙 땅덩어리가 커갖고 그래서 이제 항공 관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항공 관제사가 파업을 하면은 이제 항공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그 교통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전부 해고시키죠. 파업에 참여했던 그 항공 관제사들을.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면서 그 새로운 사람을 바꾸려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나라가. 그러니까 근데 그때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믿고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뭐 응? 흥청망청 쓰고 뭐 착복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부패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도와줘야 돼요. 그런 정치가들은. 레이건 대통령은 사실 그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상당히 그 보수주의적인 그러니까 신보수주의의 그 어떤 그 기치를 내걸은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동시대에 영국과 미국의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당선이 돼갖고서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영국병을 치유해갖고 다시 살아난 거고, 미국도 다시 더 강해진 거고. 뭐 마가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제 이렇게 그런 기치를 내걸고서 이제 정치를 해왔는데, 어, 지난번 그 대선에서 이제 이기다가 갑자기 뒤집혔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부정선거의 그 어떤 그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의구심을 좀 받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디지털 세상의 그 부도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뭐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볼까요? 정치적으로 철저히 반공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적대적이다. 뭐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거죠. 시장에다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시장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주의하고는 이제 그 대척점에 서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반공주의. 음, 뭐 사회주의의 어떤 그 정치 체제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을 할 수뿐이 없죠.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음, 대처를 철의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 소련이 이제 지어졌다고 하네요. 소련에 의해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음. 예, 그랬구나. 네. 그럼 아홉 번째 볼까요? 경제적으로 과감한 시장주의 경제를 도입하여 영국을 영국병으로부터 구했다. 장기간 이어진 석탄 노동자와 철강 노동자의 파업을 진압을 했다.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 그다음에 사회복지 대상자의 심사를 엄격히 하고 복지 혜택을 갖다 감축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걸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뭐 대상도 안 되는데 뭐 훌쩍하고서 이제 혜택을 받고 그게 영국 병이었어요. 왜냐면 근데 그걸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복지 혜택을 줄인 거죠.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줄어들 수뿐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국가 투자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그렇죠. 뭐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고친 그 수상이 바로 대처 수상이다. 자, 외교적으로 미국과 우호 관계를 심화했다. 뭐 당연하겠죠. 뭐 레이건 대통령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생각이 비슷하면 친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공동체의 경제 공동체 이상의 발전에는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그 EU 옛날에 EC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 경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묶는 거는 좋은데 정치적으로가 이렇게 묶는 거 이건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영국이 지금 EU에서도 뭐 블랙시트라고 해서 EU 탈퇴를 했죠. 뭔가 영국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크랜드 전쟁에서 이겼고 그녀의 정책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리 시절의 영국 경제 호황이 밑바탕이 됐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블레어 총리가 노동당으로서 이제 총리가 됐죠. 블레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병을 취하고 나니까 영국의 경제가 이제 호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어가 뭐 제3의 길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걸었지만은 3의 길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음, 이기 이원론이라고 뭔가 이렇게 세상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제3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제3이라고 하는 건 있어 봐야 별 의미가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양당 체제. 음,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동당과 그다음에 그 보수당 서로 그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같이 예, 뭐 공산주의 그 주사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 이건 피곤해요, 진짜. 아무튼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 그 주제로 우리가 남겨놓고 하여튼 영국을 그 뭔가 어, 그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복지로 인한 어떤 나태함 이런 데서부터 영국을 구한 그런 그 이제 총리로 수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반대 측에서는 빈부 및 지역 격차, 영국 제조업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나 지역의 격차를 없애려면은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퍼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노조에 대해서 또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대처하다가 보니까, 제조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못했다. 그런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자, 또한 대처의 경제개혁 정책은 당시 영국이 경제 문제를 뿌리부터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받고 있어. 글쎄요, 뭐, 제가 영국에서 그때 당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하는 얘기지, 음, 뿌리부터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 1982년 아들 마크가 파리 다카르 랠리에서 실종된 뒤 구조됐는데, 이로 인해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대처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들이 이제 실종이 됐다가 구조가 됐으니까. 또 뭐 말이 철의 여인이지 사실 엄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눈물이 안 나는 것도 잘못된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계 은퇴를 하게 되죠. 1990년 유럽 통합여론이 나오자 마거리트 해처는 이에 반대했기 때문에 보수당 지도부에서 반발을 사게 됐다. 뭐 반발을 사게 됐지만 결국은 블랙시트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대처의 말이 맞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영국 사회에서 살아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어, 표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다음에 이제 어, 경선에 당수 경선에 나섰다가 이제 당선에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제 총리직에 사퇴를 한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93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총장으로 초빙이 돼서 2000년까지 재직을 했어. 미국에 가서 총장을 했네요. 참 영국 사람이 미국 가 총장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2013년 마거릿 대처가 사망하자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포클랜드 제도를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교황마저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체스코가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서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포클랜드 제도를 반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뭐 반환했다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음, 교황이 지금 프란체스코인데 그 앞 교황이 베네딕트인가 그랬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독일 출신이었어요, 베네딕트는. 근데 이제까지 그 교황은 전부 유럽 대륙에서 나왔어요. 남미 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처음 프란체스코가 아르헨티나 남미 출신으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이제 교황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죠. 뭐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바로 오늘 87세로 이제 사망을 했네요. 얼추 우리 나이로 90세 정도 이제 살다가 저사해상으로 이제 떠난 그런 영국 총리가 되겠습니다. 평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혁신을 투개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 상당히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다음에 분배 구조와 복지 개혁에 주력하며 노사협력 제도를 창안해서 정착을 시켰다. 뭔가 이제 노조 개혁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증진하는 제도는 물론 상호 신뢰를 높이는 각종 제도를 도입했던 선진국 지도자들 중에 이제 한 명이었다. 뭐 일단은 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민영한 안발과 각종 정책의 실책, 뭐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겠죠. 네. 아들이 범죄 행위와 칠레의 독재자인 피노체트 공호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식 농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다음에 대처가 사망한 당일 영국에서는 축하 파티를 벌일 정도로 마거릿 대처를 부정적으로 보는 영국인들도 많이 뭐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좋은 소리 하나죠. 반 정도만 좋은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자녀 교육에 크게 실패를 했고 아들이 무기를 밀매하고 쿠데타를 조장하고 내전에 관여하고 위험인물로 지목이 되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최대 골칫거리가 됐어.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마거릿 대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썸네일을 제가 띄워놨는데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아주 정말 여걸이죠, 여걸.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고 영국의 많은 모순을 뜯어고친 그런 지도자로 지금 역사에는 기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팔을 걷어붙이고서 일을 한 그런 영국의 여성 수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거릿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거릿 대처 수상과 그다음에 세계 소방관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